혼합훈련 운영계획 수립 방법과 관련하여 운영 전략 및 교수 전략 설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전략과 교수 전략은 운영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콘텐츠 선정만큼 중요한 것이 운영 전략 설계입니다. 운영 전략은 전체 훈련 과정 내에서 원격 훈련을 어느 시점에 배치할 것인지, 원격 훈련 수업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원격 훈련에 대한 진도 관리 및 학습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될 경우 혼합훈련을 적용하게 될 때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교과목 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수업 시간표 편성 또는 원격 훈련 교과목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 과정에서 집체 훈련 수업과 원격 훈련 수업 시간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교과목 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격 훈련 교과목과 선정한 콘텐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 기초 교과목과 같이 집체 수업과 관계없이 독립 단위로 진행될 수 있는 원격 훈련 교과목의 경우에는 원격 훈련을 수강하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집체 수업 시간과 연계되는 원격 훈련의 경우 진도 측면에서 이들 교과목들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원격 훈련 교과목에서 이론을 다루고 배운 내용을 집체 수업을 통해 실습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 실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훈련 교과목 진도를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도출해서 시간표를 작성해 놔야 합니다. 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격 훈련 교과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집체 훈련 교과목을 통해 실습이나 후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는 훈련기관에 등원하여 이루어지는 일일 수업시간표상에 원격 훈련 시간을 정식으로 배치하는 것도 고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시간표 중 3교시와 4교시는 원격 훈련 시간으로 배치하고 5교시와 6교시는 집체 훈련 시간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는 집체 훈련 종료 후 원격 훈련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훈련생들이 충분한 복습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훈련생 및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표를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합훈련 진도 계획이 수립되면 원격 훈련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원격 훈련 운영 방식은 훈련생 주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집체 수업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훈련생 주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훈련생들이 집이나 본인들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원격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IT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원격 훈련 수강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로 20대 IT 분야의 경우 해당 방식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생들이 IT 활용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도 훈련기관에서는 원격 훈련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훈련교사 지도 하에 함께 모여 원격 훈련을 듣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될 경우 원격 훈련이 익숙하지 않은 훈련생들에게는 원격 훈련을 위한 온라인 강의실 접속 및 학습 진행, 질문하기, 자료 제출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체 수업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앞에 살펴본 훈련생 주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주로 일일 수업 시간표상에 원격 훈련 수업 시간을 정식으로 배치하여 훈련생들이 집체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 강의실에 모두 모여 원격 훈련 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생 인원만큼의 컴퓨터가 배치된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교사 배치 여부는 원격 훈련 내용, 훈련생 특성, 훈련기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경우 주로 훈련생들의 IT 활용 역량이 부족하거나 훈련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체훈련 교과목과 원격훈련 교과목의 연계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 말해 훈련생들의 원격훈련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만 집체훈련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시간표 내에 배치하여 원격훈련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단계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격 훈련 운영 방식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훈련 기간이 중장기이며 원격 훈련 교과목이 일부 교육에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훈련생들의 원격 훈련 적응 시점, 교과목 진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원격 훈련 교과목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에는 집체 수업 방식으로 며칠 진행하여 원격 훈련 수업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고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한 후 원격과 집체 수업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교과목을 배우게 될 때는 수업 시간표 내 원격 훈련 시간을 할당하여 집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생별 운영 방식 선택권 제공입니다. 20대와 중고령자 등 연령대가 섞여 있거나 원격 훈련 학습 환경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자율 방식과 공동 학습장 운영 방식을 병행하여 훈련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학습장에는 원격 훈련을 위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남아서 학습하고자 하는 훈련생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 훈련 운영 방식을 선정했다면 다음으로 원격 훈련 진도 관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원격 훈련 진도 관리 방식은 앞서 원격 훈련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원격 훈련 운영 방식이 학습 측면이라면 진도 관리 방식은 말 그대로 학습 계획대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원격 훈련 진도 계획 대비 이행도, 준수 여부를 확인,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진도 관리 방식은 어떤 절차와 단계로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각 절차 및 단계별 투입 인력의 업무 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원격 훈련 진도 관리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에서 사업 전담팀이나 기획 또는 행정부서에서 당초 진도 관리 대비 훈련생들의 학습 진행 속도가 적절한지 일일 단위로 확인하고 2단계에서 진도 확인 사항을 담임 훈련교사 또는 원격 훈련과 연계된 집체 교과목 담당 훈련교사에게 전달하는 활동 3단계에서 훈련교사가 전달받은 진도 상황을 토대로 학습을 지도합니다. 그렇다면 훈련교사는 각각의 훈련생들을 어떻게 지도할까요? 3단계에서 훈련교사가 전달받은 진도 상황을 토대로 진도 부진자에게는 독려를, 진도가 당초 계획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나가는 경우에는 훈련생과의 면담을 통해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진도가 나가는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속도 조정을 권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훈련생의 학습 능력이 우수하여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황에서 진도가 빠르게 나간다고 판단될 경우는 적절한 차시 원격 훈련 수업에 대한 안내 활동을 하거나 심화학습에 필요한 자료나 학습 활동을 부여합니다. 1단계와 2단계 활동은 주로 행정팀에서 3단계 활동은 훈련 교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기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훈련생별 학습 진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도 점검표 등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추출된 점검표를 행정팀, 훈련 교사들 간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 훈련 교사들이 훈련생을 대상으로 진도 관련 상황을 행정팀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혼합훈련 실시 전에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전략을 설계했다면 다음은 혼합훈련의 교수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원격훈련 학습 내용을 어떻게 집체 수업에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집체 훈련과 연계하지 않고 원격훈련 교과목만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 수업과 원격훈련 수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훈련 교과목만으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경우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이나 단독 주제로 구성된 전문 교과목을 원격훈련으로 진행합니다. 원격훈련 교육 내용을 집체 수업 시 연계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원격훈련 교과목으로 선정한 콘텐츠가 개별 훈련기관의 요구와 수준에 100%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집체 수업 시간 내 이에 대한 가이드와 보완을 통해 훈련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원격훈련 교과목과 집체훈련 교과목을 연계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과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교과목으로 원격훈련 콘텐츠를 선정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구성, 학습 수준 등에서 훈련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원격훈련이 완벽하게 커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수준을 반영한 보완 활동과 훈련 내용을 보완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훈련생 수준을 반영한 보완 활동을 보면 원격훈련 콘텐츠를 세심하게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콘텐츠 수준이 훈련생 수준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훈련교사는 콘텐츠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훈련생들이 어려워하거나 너무 쉽다고 느끼는 차시와 훈련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진도 계획에 따라 훈련생들이 해당 콘텐츠를 학습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 전날 집체 수업을 통해 콘텐츠의 학습 수준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나 사전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학습 수준이 너무 쉬운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쉽다는 것을 미리 훈련생들에게 알려주고 심화 자료 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내용을 보완하는 활동으로는 적절한 원격훈련 콘텐츠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콘텐츠 학습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다루는 학습 내용 중 훈련 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며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간략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격훈련에서 커버해줘야 할 훈련 내용이 적절하게 담겨지지 않았을 경우 집체 수업 활동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콘텐츠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불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 집체 수업 시간을 통해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하고 어떤 부분은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는 등의 학습 안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가급적 자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원격 학습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내용상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간략하게만 다루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으며 원격 학습이 이루어진 후 집체 수업 활동 시 부족한 교육 내용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선정 활동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콘텐츠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훈련생 수준에 부합하는지, 다루는 훈련 내용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필터링하여 훈련생 수준의 훈련 내용이 적정한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훈련 과정 운영 시
보안 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수 있습니다. 원격훈련 교과목과 집체훈련 교과목을 연계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과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합훈련은 두 가지의 훈련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로 서로 다른 훈련 방법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두 훈련 방법을 통해 다뤄지는 훈련 내용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정의 훈련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훈련 교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 훈련 방법별로 다루어지는 훈련 내용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되는 것이죠. 훈련생들 입장에서는 집체훈련만으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혼합훈련으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배워야 할 훈련 내용은 충실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교사가 집체 수업 시간에 원격 훈련 콘텐츠에서 다루어지는 훈련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집체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활동들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훈련교사는 원격 훈련을 학습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기재해 오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집체 수업 시 이들 질문들에 대해 훈련교사가 답변하거나 훈련생들 간의 질문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집체훈련 활동 시 부여하는 과제의 경우 원격 훈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계획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CS 소분류 직종별로 한 개 과정을 대표로 선정하여 훈련 이수자 평가를 신청했던 것과는 달리 2020년도 하반기 통합심사 비대면 훈련 과정은 반드시 훈련 이수자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통합심사 계획 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혼합훈련 과정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셨나요? 혼합훈련 과정 개발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셔서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훈련을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